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법무사입니다. 우리 동네 법무사는 증여세, 절세, 상속, 개명, 전세금 반환을 주로 하는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우리 동네 법무사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번호 010-2505-3450으로 문의 주시면 카톡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카톡으로 상담해 드리니 참고하십시오. 얼마 전 저희 사무실에서 우선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가 된 임차인이 부동산 경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채권자로서 경매 신청을 하면 요즘 깡통 주택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깡통 주택이라는 게 뭡니까? 매매 시세보다 전세금이나 기타 채권이 그 매매 시세 초과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경매 낙찰을 받아봤자 남는 돈이 없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깡통 주택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도 실제로 경매 진행해 보면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경매 진행 상태에서 알 수가 있는 건데, 보통은 경매 신청자도 대충 짐작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세입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이나 대항력이 있어서 전세금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채권자의 경우에는 그 순위가 배당되는 순위가 안 돼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경우가 그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시면 저희가 경매 신청을 올 초 3월 28일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판결 받아가지고. 판결 받는 거는 그 전에 판결 받는데 몇 달 걸렸겠죠. 그죠? 경매했더니만 감정 가격이 9억 7,5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맨 처음 감정 가격이. 보통 경매가 되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7, 80% 낙찰되고, 일반 주택의 경우는 6, 70% 정도 낙찰되는데, 첫 번째 입찰일로 바로 낙찰되는 경우는 드물죠. 두세 번 유찰되고 난 다음에 낙찰되니까 뭐 9억 7,500이면 한 6억에서 7억 사이, 7억에서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 정도 이제 낙찰된다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동산이 거래가 된 것이 11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겁니다. 예, 매매 목록에 보면 11억 2천인데, 법원에서 이제 통지서가 오기를 보시면 감정 최저 매각 가격이 9억 7,500만 원이다. 그런데 여기에 압류 채권자, 경매 신청자 채권자죠. 압류 채권자의 우선하는 부동산 분담금이 11억 3,500만 원이다. 11억 3,500만 원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매매 거래된 게 11억인데 지금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 뭐 건조당권자나 임차인 전세금 합하면은 11억 3,500이니까 매매 시세보다 뭐 11억 초과는 3,500만 원 초과는 상태의 이제 깡통 아파트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파트가 경매가 낙찰이 된다 할지라도, 만약에 최저 매각 가격 9억 7,500 낙찰이 된다 할지라도 어차피 여기 있는 세입자도 전세금까지 다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법원에서는 절차, 여기에다가 이제 이 11억 3,500만에다 절차 비용, 경매 비용을 뺀자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집행법 102조의 1 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통지를 하는 거죠. 남 받아갈 금액이 없으니까 채권자의 채권액 우선은 모든 부담금 및 절차 비용 11억 3,500만에다 경매 비용과 합한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가격을 정하여서 그 가격에 맞는 매수인가가 없을 때는, 입찰자가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자신이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 뭐 돈을 담보로 제공한다든가 보증보험 കൊടു다든가 어떻게 보증을 제공해야 되고,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경매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효성이 없는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를 한 푼도 못 받아가면서 기존의 소유자만 재산을 날려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경매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매 신청했지만 선순위 채권자들이 배당 다 받고도 모자라는 상태인 깡통 주택인 관계로 경매가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요즘 깡통 주택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세입자들 매매 시세의 한 6, 70% 이내에 되는
아까 주택 같은 경우는 11억 매매 시작 11억이라 할지라도 경매 진행되면 한 7억 정도 낙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70% 이내 금액으로 해서 이제 전세로 들어가시고, 만약에 그 전세금 그 금액을 초과한다. 그럼 굳이 전세로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시고 그 차액을 만큼 그냥 월세로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낫다. 금융으로 낙찰돼가지고 전세금을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아시고, 만약에 그런 매물이 있으면은 굳이 전세를 고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은행 대출 금리도 높아져가지고 뭐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은 뭐 그냥 대출 받는 거 월세 내는 것보다 대출금이 더 비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동네 법무사에 전세금이나 아까 말씀드린 뭐 증여세 절세나 개명, 전세금 반환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안내 때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